오늘 노동부에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3월 도매 물가가 11.2% 급등했다. 이건 역시 사상 최고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력한 소비자 수요,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전쟁,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이걸 계속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도매 가격이 급증했다. 어제는 소매 가격이 급증했다. 이런 보도를 해드렸는데 8.5%. 그런데 지금 도매 가격은 11.2%. 지금 소매 가격이 올라가는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도매 가격의 상승세가. 이것은 결국에는 소매 가격도 다시 올라가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죠. 당연히.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소매 물가에 앞서서 예측해 볼 수 있는 도매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요. PPI라는 지표를 이용하고 있는데 11.2% 올라갔다는 겁니다. 월별로 따져보면은 1월에서 2월로 바뀔 때에는 0.9%가 올라갔는데 2월에서 3월로 바뀔 때에는 1.4%가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피니티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코노미스트들과 인터뷰를 해본 결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PPI라는 것이 연평균 10.6%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는 거죠. 근데 이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올라간 것이고요. 전월 대비 1.1% 올라갈 거다 예상했는데 역시 그것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품과 에너지 같이 변동성이 큰 것들을 빼고 나서 핵심 물가지수라는 것들을 계산을 하죠. 그 핵심 물가지수, 도매 물가지수를 보았더니 2월 달에는 0.2%가 늘어났는데 3월 달에는 0.9%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핵심 물가지수라고 이야기한 변동폭이 월락에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만 가지고 계산을 해도 2월보다는 3월 들면서 더 많은 도매 가격의 상승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핵심 지수 같은 경우에는 7%가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이 핵심 지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달 들어서 20.4%나 기름값이 올랐고요. 3월 원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3월 광범위한 증가폭의 절반 이상은 에너지 비용 가격이 5.7% 상승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 에너지에는 이제 석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유가만 이야기하고 이 가스 가격만 이야기하고 하면 20.4%나 올랐다. 한 달 사이에. 전년 대비 그렇군요. 전년 대비. 어쨌든 상당한 겁니다. 이번 도매 가격 급등은 지난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8.5% 올라서 1981년 12월 이후로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다라고 이야기했던 어제 노동부 보고서에 이어서 오늘 나온 겁니다. 소비자들은 식료품, 휘발유, 자동차를 포함한 일용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보다 강경한 접근법을 취해온 이후에도 큰 영향을 지금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연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데 3월 달에 0.25%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그런데 5월 달에는 0.5%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었죠.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것이죠. 중앙은행 관계자들, 연준도 이제 각 지역마다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FOMC 그 회의를 할 때에는 12명의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으면서 인플레를 성공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힘을 받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5%를 올리는 것이 5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회의에도 또 0.5%를 더 올리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연말쯤 되면은 2%를 훨씬 넘어가는, 기본적으로는 최소 2%를 넘어가는, 어떤 연준 총재는 3%를 주장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꽤 높은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웰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추가 긴축이 경기 침체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뒤로 좀 밀어놓고, 연준이 경제를 짓밟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길들이기 할 수 있다, 그 미묘한 균형을 갖출 수 있다라는 낙관론을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월 의장이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는 뭐 점쟁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겪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파월 의장이 가지고 있는 낙관론이 실제로 현실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앞서서 보도해드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소비자들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혜로운 소비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